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첫 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삶이 막막한 너에게 스펙용 봉사활동이 의미가 있을까요? 3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취업 얘기를 많이 해요. 취업하려면 8대 스펙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래요. 전 봉사활동이란 말이 어쩐지 느낌이 별로예요. 중학생 때부터 봉사시간 채우려고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녔고, 이젠 또 취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니. 봉사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점수 따기 위한 수단으로 해도 되나 싶어요. 엄마 역시 어려웠어. 봉사시간 채우는 거 같이 고민하고 직접 찾아주기도 해야 했으니까. 봉사활동 해야 할 곳 찾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 연탄 봉사 같은 인기 종목은 경쟁이 치열해서 뚫고 들어가기 어려웠어. 요즘엔 연탄 쓰는 집이 적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갈 순 없잖아. 간신히 연탄 봉사 자리 얻어서 엄마랑 같이 연탄 날랐던 일 기억나니? 얼굴과 옷이 온통 새까매지고 넌 연탄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고. 그런데 엄마가 더 신기했던 건 우리가 연탄 날라주었던 집의 반응이었어. 처음에 엄마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은커녕 고압적인 어투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 워낙 그 동네로 연탄 봉사 오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당신들이 너희에게 봉사 점수를 준다는 자부심이 크다는 거야. 게다가 연탄 한 트럭 나른다고 학생들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서는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기도 했을 거야.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래서 엄마는 너희 봉사활동을 체험활동으로 생각해버렸어. 앉아서 책만 보는 것보다 봉사라는 명분으로 각종 체험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거든. 엄마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신 건 알겠지만 합리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담 봉사활동은 뭐죠? 진짜 연탄이 필요한 분들께 연탄을 배달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탄뿐 아니라 청소나 재능기부 같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나누는 게 봉사가 아닐까요? 그래, 맞아. 그런데 봉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해. 음식이나 옷, 약품 같은 걸 주는 건 가장 낮은 단계의 봉사에 속해. 물론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이나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음식과 약품을 공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지. 하지만 이런 1차원적 봉사로는 한계가 있어.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봉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만일 누군가에게 계속 무상으로 돈만 주면 그는 평생 게으름뱅이로 살 수도 있단다. 물질적 도움은 상대를 망칠 가능성이 있군요. 하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꿔주는 건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아마 돈 주는 것보다 몇 배,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이지. 혹시 호주 정부의 원주민 말살 정책을 알고 있니? 원주민들에게 실업자 수당과 연금을 백인의 2배로 준 거야.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원주민 청소년들은 학업을 포기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늘어갔어. 심지어 원주민은 도둑질을 하거나 마약을 해도 처벌하지 않았대. 결국 그들의 수명은 백인들의 절반으로 단축되고 말았고 지금도 원주민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무서운 일이지.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네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싶을 때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돕는 건지 잘 판단해야 할 거야. 그리고 상대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는 건 연탄 봉사보다 최소한 10배는 더 어려운 일이야.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기다려줘야 하니까. 도움을 주려고 한 게 오히려 해를 입힐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봉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 봉사는 결코 쉽진 않아. 그런데 물질을 주고 자립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봉사가 있어. 바로 각자의 할 일을 잘 해내는 거야. 각자 할 일을 잘한다?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야. 우리나라에 12,000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모두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잘 해낸다고 상상해 보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가슴 아픈 사고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정치인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것보다 복지 정책을 잘 만드는 편이 훨씬 큰 봉사란다. 정치를 아주 잘해서 김치를 못 담그는 불우이웃 자체가 안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봉사잖아?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업이라고 하셨단다. 각자의 직업을 남을 위해 바로 사용한다는 뜻이야. 정업은 팔정도 중의 하나로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해. 2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니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귀중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하는 거란다. 희생 봉사를 통한 실천. 타인을 위한 희생 봉사는 멀리 있지 않다. 나의 일상 속에서 가족, 이웃, 직장, 단체를 위하여 주어진 일을 진심을 다해 정성껏 해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는 아내,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희생봉사의 시작이다. 그러다 자녀가 성장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회활동을 통해 더 큰 범위의 희생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희생봉사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이 되므로 편안하고 즐겁다. 반면 희생봉사를 하기 위해 주부가 집안은 소홀히 한 채 사회활동에 몰두하면 가정이 불안해진다. 이는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의 역할을 무시한 희생봉사는 부자연스럽고 진실하지도 못하다. 좋은 일을 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마음은 불편하고 현실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진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동정심을 이기지 못하여 함부로 선행을 베풀어도 안 된다. 상대를 깊이 헤아려서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또 상대를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어야 올바른 희생봉사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의 대자유 1권.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타인을 위한 희생봉사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을 다해 정성껏 하면 된다는 것이 저는 퍽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봉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조금씩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